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한 두 달여 코로나 때문에 휴강을 했다가 오늘 1단계로 낮춰져서 이 대면 수업이 이제 오늘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반갑게 생각하고요. 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중간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양해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근초고항 얘기는 저번에 얘기한 대로 백제는 시작이 비류계하고 온조계가 우리나라에서는 온조계 하나의 왕력만 가리키지만 사실은 백제의 왕력을 보면 비류계와 온조계가 서로 왕권을 두고 치열하게 싸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조계 비류계가 가장 왕권을 치열하게 싸웠던 때가 여기 보면은 제10대 분서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11대 비류왕이 있고, 그리고 분서왕의 아들이 제12대 개왕, 비류왕의 아들이 제13대 근초고왕입니다. 근데 이 분서왕, 개왕은 비류계예요. 제가 요거는 앞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더 추가로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조계 근초고왕은 비류왕 근초고왕은 온조계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분서왕이 낙랑군을 쳤다가 자기에게 시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개왕이 나이가 10살 미만이라서 왕으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패소인돼 가지고 80세까지 평민으로 있었던 비류왕이 해시 세력들에 의해서 11대 백제 왕으로 갑자기 됩니다. 근데 이분이요, 여러분들한테는 희망을 주는데 80세에 등극을 해서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백제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를 재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40년이 지나니까 이것도 10살 미만이었던 사람도 50 가까이 됐겠죠? 이 사람도 그렇게 나이가 먹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서왕이 죽었을 때 온조계에서 왕위를 찬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왕은 원래가 분서왕의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건데, 비류왕이 됐다. 그래서 개왕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근초고왕도 나도 40년 기다렸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게 346년에 근초고왕이 개왕을 시해하고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근초고왕이 이제 이 아들이 근구수 태자고요. 개왕은 여러분들 이제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진정이라는 일본의 최초의 야마토웨를 세우기 전에 여기 시마네현의 추론국이라고 이즈모, 그 다음에 이 큐슈 동남부의 미야자키현 쪽에 일양국이라고 휴가, 이 나라들을 개척한 사람들이 사실은 진정이고, 그 진정의 아들이 응신입니다. 일본의 야마토 외에 실질적인 외왕으로 나오는 오진이라고 하는 응신이죠. 일본 서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역이죠. 여기서 이렇게 응신할 때 신자는 외래인이라는 거예요. 도래인이라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사람 다 신자를 붙였어요.
금구 수태자 밑에 있었던 사람이 침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시대적 배경들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비류계가 분서왕, 개왕, 진정, 응신. 여기는 비류왕, 근초고왕, 금구수, 침류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권력 다툼에서 졌던 지금 이 개왕이 죽었다고 그랬죠? 346년에. 그래서 그 아들인 진정이 처음에는 근초고왕 밑에서 조종자평으로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 밑에서 무슨 강연으로서 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도피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지금 역사에서는 이 요소백제에서부터 시작된 거를 얘기를 안 가르쳐 줘요. 자꾸 이게 한강이남의 만이변에서 백제가 됐다는데 이런 시시한 얘기 하려면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한 가지만 딱 얘기하면 온조의 아버지가 고주몽이죠. 고주몽이 졸본부요 사람인데 그 아들은 만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의 그 시작이 여기 이제 요소백제에서 시작됐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그 개왕이 죽자 그 아들인 진정 세력이 한반도로 도피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하냐면 얘네들은 맨 처음에 옛날 사람들은요 철산지가 있는 데를 점령해요. 그래야지 거기서 왕국을 세워도 뭐 철을 생산해야지 칼이나 창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야 지역에서는 철산지가 저기가 있었어요. 지금의 합천 있는데 철산지가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그거 우리가 역사기행 가는데 일본의 사학자나 고고학자들이 합천까지 철산지를 찾으러 왔는데 지금은 철산지가 폐지됐고 소외양간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뭐 흔적만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쪽으로 내려와서 가야 지역 남부를 장악하는데 이거를 임나가라라고 합니다. 임나가라. 예? 그러니까 임나가라는 요소백제에서 권력을 뺏긴 비류계 세력들이 와서 세운 또 다른 비류계 백제를 임나가라라고 그랬죠. 이게 영토 개념입니다. 영토 개념. 그래서 우리가 여러 위치가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경북 고령이 임나입니다. 임나. 그리고 합천이 다라.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만이 알라. 그리고 그 옆에 김해가 남가라. 그 다음에 그 올라가면 창녕이 비시구. 그 위에 또 올라가면 경산 있는 데가 녹구. 일본 말로는 녹기탄 그러는데.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그 동대구 있는 쪽이 탁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런 것까지 뭐 알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역사기행을 가서 거길 7개 그 나라를 역사기행을 했는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고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고분이. 근데 그 고분이 제가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그 가야 지역의 농경민족의 무덤이 아니에요. 형태가. 그 고분은 그 일본인 학자도 얘기했지만은 그 부여인의 그 무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부여인의 무덤이라는 건 뭐죠? 일단 기마민족이니까 여기에서 온 사람들은 다 말 타고 내려온 사람이 북방 기마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말투구라든가 말 안장이라든가 이 마구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금동관도 나오지만은 그 백제의 전형적인 칼인
환두대도라는 게 나옵니다. 환두대도는 자루고리, 뭐 고리자루칼인데 말이 자꾸 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봉황이나 용 또는 일본 같은 데에서는 이제 이거 만드는 게 기술이 약하니까 꽃잎파리 단순하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동그랗다 해서 환두 대도 머리가 동그란 긴 칼이다 이런 뜻인데 예, 고리자루 칼 요즘은 또 한국말로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백제의 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고분에서는 그 순장제도하고 후장제도가 나와요. 그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순장은 여러분들 알죠? 왕이 죽으면 그 신하들을 같이 생매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장은 그 왕이 좋아했던 말이라든가 기호품들 있잖아요. 예, 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임나가라 지역 7개를 중심으로 또 다른 비류백제를 세우는데, 그러니까 요소에 있는 온조백제하고 갈라서 나와가지고 비류백제를 세웠다는데,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이 온족의 백제에 반항하겠다는 거예요. 그저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나라를. 그러니까 나도 저 개왕의 아들인데, 이 진정이라는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나도 개왕의 아들로 원래 왕이 계승자인데 니들이 지금 근초고왕이 개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초고왕의 아들인 금구수태자. 이 금구수태자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동부가 최강의 무사였어요. 장수였어요. 네? 이 사람은 거의 지는 걸 못 봤어요. 외열도에 가서 조금 천변을 당하는데 그 전까지는 뭐 여기 임나가라도 점령하고 또 나중에 고구려 고국원왕이 쳐들어왔을 때 또 평양성 전투에서 또 승리하는 사람도 금구수고 아버지 근초고왕이 죽고 나서는 7년 동안 여기 있는 후연이라든가 여기 동진 세력을 무찌르고 요소백제에서 선동백제를 거쳐서 양재강 이북까지를 다 석권해서 대륙백제를 완성한 사람이 금구수입니다. 금구수왕이. 예. 아버지 근초고왕이 너무 잘 알려져가지고 그 후광에 가려져 있는데 사실은 실무적으로 전투하는 거는 행동대장 같이 싸움을 잘한 사람은 그 전쟁 영웅이 금구수 태자였어요. 예. 또 이거 진짜 같은 거 이런 거 잘 알아둬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의 신찬 성시록을 보면은 대원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인자를 붙어가지고 오하라노 마히토라고 그러거든요. 일본 천황계의 그 성이 진씨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효시가 이 진정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처음 하면은 무슨 대륙에서 내려왔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만에 54개국이 있었는데, 저 공주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박물관에 가면은, 만에 54개국 중에 백제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주변국을 아우르고 백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강 이남에서. 근데 그거는 삼국지의 동의위지전, 뭐 백제편 이런 데를 보면은, 그 백제가 이렇게 씁니다, 이게. 만 54개국에 있는 백제는 200제고요. 우리가 대륙에서 있었던, 지금 얘기하는 요소에 있었던 거는 백가제.
많은 가구가 건널 제자입니다, 이게. 바다를 건너왔다. 그래서 첫째 자, 셋째 자를 따라서 백제가 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붙인 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에서 한반도로 건너온 세력들이 중국에서 백가제에서 약자로 백제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만에 있는 이 백제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반도사관을 만들기 위해 때문에 요소백제를 인정을 안 하고 한강 이남에서 백제가 생겼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려면은 중국 사서에 지금 54국의 중에 백제가 있으니까 그 백제가 이 백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방에 내려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임나 그러면은 뭐 임나일본부 할 때도 임나가 나오는데 이미 계신 땅이에요. 그런데 이 임나는 이게 왜 고령이다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 근거는 정약용 아시죠? 다산 정약용. 우리나라 3대 천재 아닙니까? 조선시대 때.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목민심서, 경세유표, 또 뭐 흠음신서 뭐 많이 썼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아방강력고라는 것도 썼어요. 지금은 이게 쉬운데 옛날에는 이렇게 외우기가 이렇게 어려웠는지 아방강력고 이거에 보면은 임나편을 보면은 경북 고령이 임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경대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그게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강상파부 그러니까 에가미 나미오라 그러죠. 에가미 나미오. 이 사람이 또 이 김해 대성동 고분이나 뭐 이런 아까 내가 갔었던 임나 지역, 가야 지역에 보고 이 사람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일본의 바로 모습을 보여준 거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와서 야마토해를 건국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걸 백제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방 기마민족이다. 일본이 그렇게 애둘러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막 도레인, 바다를 건너왔다. 바다를 건너왔으면 한국에서 건너왔는지, 몽골에서 건너왔는지, 시베리아에서 건너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천은 원천적인 거는 얘기를 안 하고 구태적으로 그냥 뭐 북방 기마민족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졸본부역의 비류 백제인들이 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쪽에서 흔적을 남기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요소백제에서 패권 전쟁에서 져가지고 온전하게 하고 왕권을 빼앗겨서 한반도 남부로 도피해 와서 여기서 한 20년 동안 잠시 임나가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근초광이 근구수를 시켜서 야 거기 정벌해. 그래가지고서는 이 임나가라를 정벌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진정이 항복을 하고 외월도로 달아나는 거예요. 외월도로. 근데 그 전에 이 진정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여기 옛날에는 여기 신라가 없었고 여기가 이제 다 임나가라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동쪽으로 아까 7개 임나 7국에서 동쪽으로 계속 뻗쳐가지고 동해안 쪽으로 가면 이제 포항이 나오는데 이 진정이 얼마나 탐험심이 있는 게 이 외월도에도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탔는데 이게 해류를 잘못 만나가지고 시모노세키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육로로 들어가서 올라가면은 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시마네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일본에서는 옛날 말로 추룬이라고 그래, 추룬. 이즈모라고 그러죠. 예.
이 추릉국을 세웁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서기 신대기에 소자노 그 전설에 나오는 건데, 그까지 다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고, 아무튼 여기로 그 추릉국을 가고, 그 다음에는 더 올라가면은, 여기 지금 말하면은 그 스루가라는 도시가 나와요. 스루가인데, 그 스루가가 여기는 이제 이 시마네현이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은 그게 후쿠이현입니다. 예? 후쿠이 깽이라고 그러죠. 여기에는 이제 월전국이라는 걸 세요. 제가 한자를 빨리빨리 못 쓰겠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에치젠이라고 있습니다. 에치젠. 이 두 개의 나라를 아까 여기 내려온 게 346년에 지금 저서 내려와서 348년 2년 뒤에 내려와서 임나가라를 성립하는 게 350년경 정도 되고 5년 뒤에 시마네형 이 추릉국이나 이런 데 가는 게 한 355년 정도경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항상 일본 서기가 120년을 조작했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시마네현 현이니까 도지사가 아니라 현지사라고 그러나? 그 사람, 그 집 딸을 내가 여기 와서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정독도서관에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유물 중에 특히 여기 후쿠이현이 있는 데가 수루가라는 데가 있어요. 수루가. 강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일본 송산고분이 있습니다. 일본 송산고분. 그래가지고 이 일본 송산고분에 가면은 우리 이 고령하 이 가야지요 임나하고 관련이 있는 데가 경북 고령이라고 그랬지 않을까요? 그럼 경북 고령에 가면은 대가야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대가야 박물관. 지산동 고분 있는데 대가야 박물관인데 여기서 나오는 백제 유물이 있어요. 아까 환두대도라든가 왕관이라든가 말투구라든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 지금 일본 일본 송산고분 이 일본 송산고분에 나오는 고분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첩에서 보면 되겠지만 똑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를 개척했다는 것이 그 유물로서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본인 여자가 현지사 딸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유물은 230년대 유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200년대. 여기는 내가 한 355년인데. 그래서 이건 걱정하지 마. 거기서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했으면 그냥 막혀버리는데 이게 355년은 나중에 우리가 일본 서기가 120년 올린 거를 맞춰서 써서 그렇지 여기서 120년 이주값을 빼버리면 235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의 유물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이 얘기를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다. 요때의 유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형태가 똑같아요, 근데. 그리고 아까 신찬성시록이라고 그랬죠. 신찬성시록은 뭐냐면, 일본의 황제, 이렇게 천황이라고 그러죠. 걔네는 일본 외왕들의 족보책이에요, 저게. 그러면 거기서 쭉 있잖아요. 비다스라고 하는 린달 천황이 만든 건데 쭉쭉쭉 올라가면은 효시가 진씨다. 대원진인, 오하라노 마이토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진씨가 바로
일본을 처음에 개척한 개왕의 아들 진정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금구수태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 한반도로 도망간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를 정보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몇 번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 계속 얘기할 수는 없고 나중에 그 일본 서기식 그 진정이라는 사람이 일본 서기에는 또 이름이 사마숭례로 나옵니다. 사마숭례. 이름이 또 다르죠. 그 숭례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우리나라가 숭례인데 그 일본에서는 스쿠네라고 그럽니다. 스쿠네. 그 숭례 하면은 스쿠네. 스쿠네는 상장군을 말해요. 장수를. 스쿠네. 문의 숭례. 그럼 다케우치노 스쿠네. 이렇게 전부 스쿠네가 붙는 거는 장군 중에서 높은 장군, 상장군을 얘기하는데 사마숭례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아까 이 진정이라는 사람이 일본 서기에는 사마숭례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금구수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조공을 바치겠다. 우리가 이제 온조백제가 돼서 도망왔지만은 워낙 지금 근초공항과 금구수가 세력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겠다고 일단 돌려보냈는데 조공을 안 바칩니다. 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인데 뭘 충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367년에 금구수하고 그 아들인 침류태자가 이 알라가야 쪽 있는데 지금 고령 있는데 그 다음에 주된 중심지가 하만의 알라가였나 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일본으로 이렇게 통하려면 낙동강 하류에 있어서 배를 타고 가기가 좋잖아요. 고령은 더 올라가잖아요. 경부 골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를 치니까 항복하고 아까 개척했던 이런 추릉국 쪽으로 아마 이게 도망간 모양이에요. 이제 임나가라를 뺏기고 갔는데 이 추릉국에 가서도 또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368년 그 다음에는 이 일본식 이름입니다. 금구수를 구조라고 그래요. 구조. 일본에서는 구조. 좀 지우고 갈게요. 이게 지우개가 어딨나? 구조를 구수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하여간 구수입니다. 근초고왕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근초고왕은 폰만 잡고 이러고 있고 그 아들이 고구려도 싸웠다. 임나가라 여기 가야까지 왔다. 또 추릉국 외열도도 갔다. 그냥 신출 규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미주류, 마고 이런 사람 이게 일본식 표현이에요. 막고 이런 사람들이 외열도 추릉국 시마네현을 치러 갑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진정은 만나질 못하고 진정은 아마 알라가야 쪽으로 이렇게 나왔는지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신공황후하고 갑자기 응신이 나옵니다. 요 전에 이게 이제 일본서기 신대기를 또 설명하려면은 얘기가 길어지는데 아무튼 이 신공황후는 일본서기 앞에 신대기가 있어요. 신들의 이야기가 있는
다카마가하라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천조 대신 우리 그 일제 때 그 신사참배했던 게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건국 여신. 그 사람이 그 일본 서기에서는 신들의 그 어떤 그 여신같이 나오는데 이게 땅으로 내려오면 신공황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대기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그 일본 서기에는 갑자기 그 추릉국 그 이즈모에 그 신공황후하고 응신이 있었는데 이 구조 미주류 막고려가 가서 치니까 항복을 해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당신들은 천신족이요. 네? 하늘에서 내려온 족속이요. 자기네들은 국신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쪽이 한 수 위다 이거예요. 그게 항복했다는 표시를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이제 거기가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온조계하고 비류계하고 싸우는 겁니다. 지역은 지금 한반도하고 외에 있는 데로 싸우지만 외에는 별도의 나라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요. 원주민은 있었겠죠. 근데 요소백제에서 쫓겨온 사람들이 임나가라 쪽, 한반도 남부 가야 쪽에서 잠시 있다가 다시 온조계에 쫓겨서 일본으로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항복하고 갔으니까 그 외열도를 통치해야 되는 사람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금구수 태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 칠지도라고 칼을 그 칼이 있는데 거기에 명문을 보면 갑자기 왕세자가 탄생하게 됐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열로 보면은 금구수의 아들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오고 이상하게 일본에서는 문해숭례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숭미라도 있는데 난 스쿠네로 해가지고 숭례라고 읽습니다. 그래야지 스쿠네가 되니까. 다케우치노 스쿠네. 이름하고 관직, 스쿠네 사이에는 노를 붙입니다, 얘네들. 또 성하고 이름 사이에도. 예.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 이 다케우치노 스쿠네라는 사람이 그 금구수 쪽에 그 아들뻘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근초고왕이 칠지도를 제작을 해서 그거를 현지 외후왕으로 삼겠다 해서 그 정치적 보고문으로 줘서 파견을 하게 됩니다. 369년에. 그게 칠지도 사건이에요. 369년 1월에.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칠지도에 대한 개념을 해석을 잘 못하고 있어요. 예. 그 칠지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네이버 유튜브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가지가 3개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러는데 유튜브로 사진을 보면 잘 나오는데 여기에 상감금으로 된 명문이 새겨져 있어요. 예. 그 명분이 새겨져 있는 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한문 쓰고 그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해석된 것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해석문이 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해석한 거는 태화 4년 정월 16일 병호일 정호 100번이나 두들겨서 만든 철로 그 백년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은 백병, 대병령이나 대재앙 이런 것들을 능히 피할 수 있어 마땅히 외후왕에게 주고도 줄만하다.
이게 앞면입니다. 그 뒷면은 선세 이래로 이런 칼이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백제 왕세자 기라고 나온 게 있어요. 이것도 해석을 잘 못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잘 안 나와? 가끔 말르니까 예? 모자르기 심심해요. 이 기라고 하는 게 그 처음에는 이 기만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못했는데 이 갓모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세자 이름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갑자기 왕세자 기가 탄생하는 울음소리가 있었기에 그를 외왕으로 세우기 위한 취지로 이 칼을 만드노니 후세에 널리 전하라. 이제 이런 건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한 것만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문해숙례를 현지 비류계를 지배하고 통제할 외후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 대왕이 있고 그 밑에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제후급으로서 외후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근초고 대왕이 있고 금구수 왕이 있고 지금 이 문해숙례가 외후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한일 간의 그 정치적 질서를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거꾸로 자기네들이 칠지도를 받았다, 하사받았다 그러고 또 우리나라는 그걸 막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외왕지에게 줬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그 당시에 외왕지라는 건 어느 무속에도 없어요. 거기서 지라는 건 이런 취지로 이 칼을 만들었고 오히려 왕세자 기가 탄생해서 그를 외후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냈다. 그래서 칠지도의 비밀은 뭐냐? 이거는 전투용 칼이 아니라 어떤 그 생명나무 같은 아까 그 백병을 막아줄 수 있다. 여러 가지 재앙들을.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백제에서 파견되는 일종의 그 정치적 외교 신분, 외후왕으로 파견을 하는 그런 그거를 증명해주는 그 임명장 같은 정치적 보검이었고 세 번째는 이거를 통해서 백제와 외는 정치적 주종관계였다. 이것을 밝힐 수가 있는. 그래서 일본이 이걸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세하게 할 수도 없고요. 핵심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농담 삼아 수능 시험에 날 만한 그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지금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해숙례를 칼을 보내서 보냈는데 칠지도를 이 문해숙례의 생부가 누구였냐면 그 진정이었습니다. 진정.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것도 일본 서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진정이 요소백제에서 이렇게 도망 나올 때 장가를 안 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면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누이가 있었어요. 그 누이를 근친상간을 해서 그 아들을 낳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문해숙례인데 그 진정이 키우질 않고 그 백제 아까 자 이제 말이 자꾸 조금 이렇게 하는데 그 진정의 그 누이가 있었어요. 손인 누이. 그 손인 누이는 근초고왕이 그 개왕을 죽이면서 자기 후초로 부인으로 받아들여요. 왕으로. 그리고 그 아들은 조종자평을 시켰는데 이제 도망와가지고 딴 살림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자기 누이하고 근친상간하고 난 아들이,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일본 서기에 그 신대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해숙례를 낳으니까 키우기는 금구수의 아들로 양자로 편입한 것 같이 키웠는데, 왜? 백제 왕실에서 키웠으니까. 아까 왕세자가 태어났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핏줄은 일본으로 도망간 비륙의 진정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이, 이 문해숙례가 갔는데, 이거 통성명을 해보니까 임나가라에서 쫓겨갔던 그러니까 근구수한테 져가지고 임나가라에서 지금 일본으로 쫓겨갔다고 그랬죠. 외열도로. 거기에 진정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생부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아버지의 하소연을 듣습니다. 야, 사실은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건데 근초고왕이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찬탈하고, 나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돌이 생활로 지금 한반도 남부로 왔다가 또 근구수한테 패해서 외열도까지 도망왔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내가 왔던 이 임나가 이미 계신 땅이라는 말이에요. 임나. 여기를 다시 우리가 수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문해숙례는 원래는 이들을 지배하라고 지금 외후왕으로 보냈는데, 오히려 생부인 진정에게 설득을 당해가지고 딱 2달 만에 369년 3월에 진정, 그 아들인 응신, 그리고 문해숙례, 외후왕으로 갔던 문해숙례가 연합을 해서 오히려 임나가라를 치러 옵니다. 이걸 자기 땅을 뺏으려고. 왜냐하면 뺏겼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근구수한테. 흐름을 좀 잘 이해하세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기는 듯 했는데, 그 근구수 또 태자가 여기서 요소백제에서 또 여기를 제압하러 옵니다. 좀 늦게.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이쪽도 다 점령당하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휴슈 쪽으로 도망갑니다. 휴슈 제일 동남쪽.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가 미야자키현입니다. 미야자키현에 있는 웅숲, 구마소라고 하는 데하고 고촌수봉이라고 저기가 있어요. 산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일향국을 세웁니다. 일향국. 일본 말로는 휴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진정이란 건 제일 먼저 여기 추릉국 이즈모를 세웠고, 수복전쟁 왔다가 져가지고 다시 도망온 게 큐슈의 일향국입니다. 휴가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백제촌도 있고요. 아주 백제 유물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대항하니까는 근초고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왜? 자기가 또 외후왕으로 보냈는데 문해숙례마저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근초고왕이 근구수하고 그 태자인 심류 태자를 보내서 처음에는 오사카 쪽에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갔다가 없어가지고 다시 큐슈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주로 이제 그 당시 백제는 배를 타고 해병대 같이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멀리서 왔잖아요, 여기서. 그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 시마네현을 공격하니까 여기 있는 진정 응신 세력이, 응신은 여기 가고시마 쪽에 있었고, 이 두 사람이 이 구마모토 여기 웅본을 지나서 후쿠오카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도 집요하게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서. 그러니까 더 도망갈 데도 없는 거예요, 진정이. 그래가지고 이 후쿠오카 삼정, 옛날에는 그게 옛날 말로는 삼정인데, 그 삼정에 있는 그 삼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말하면 후쿠오카 현의
조창군 삼륜정 율전이라는 지역이라는데 이 지역에서 진정과 금구수 왕이 1대1로 붙다가 진정이 죽습니다. 결국은 그 또 다른 그 개왕의 아들로서 일본을 외열도를 추릉구, 이즈모하고 일양구, 휴가 두 군데를 개척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금구수라고 하는 라이벌에게 지게 되는 겁니다. 예? 주유가 그 삼국지에서 그러죠. 내가 나를 낳고 왜 또 제갈공명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쓸쓸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진정도 여러분들 그 일본 그 천황가의 효신인데도 이렇게 자기가 개척을 해놓고 외열도의 왕은 못 되고 그 아들인 응신이 그 일본의 실질적인 일본서기 제15대 응신 천황, 응신 외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진이라고 합니다. 오진. 그래서 그 지금 진정이라는 사람이 그 후쿠오카가 바로 밑에 그 팔려시라고 야매시가 있는데 거기 인영원 지역의 암호산 고분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어떤 역사 기행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가면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 진정이 어디 묻혀 있느냐. 뭐 이런 데를 좀 찾아가야지. 밤날 무슨 관광지로 알려진 데만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여기를 지금 진정은 죽었으니까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응신하고 문해숙례죠, 지금. 실지도 가지고 갔던 사람이 일단은 일양국으로 도망왔다가 이 영토를 백제 금구수왕한테 바칩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이 큐슈가 370년경에 이미 근초고왕의 아들인 금구수하고 친유태자에 의해서 정벌돼가지고 백제령이 됐어요. 백제령. 그게 난 추정인 건데 지금 뭐 이 후쿠오카의 뭐 다자이부 태제부라고 이런 데인가가 옛날에 거기가 그 백제가 여기를 관리했던 관청이 아니었는가 이렇게도 지금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여기로 도망왔다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이 와카야마 반도를 거쳐서 오사카 쪽으로 들어갑니다. 남파 또는 옛날에는 남바라고 번역했죠. 그래서 이제 기내 지역이 열리는 겁니다. 기내.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오사카 나라를 중심으로 야마토 외가 성립되는 거고, 그건 아주 고대 국가고, 백제인이 잠깐 세웠던 부족국가 같이 조그만 거는 추릉국과 일양국이 있었다. 그거를 이제 아셔야 돼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대를 이어서 야마토 외를 정식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조금 또 학설이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그 금구수가 370년에 이 큐슈 지방을 점령하는 게 뭐냐면 왕인박사 파견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왕인박사 하면 우리 어렸을 때 맨날 천자문하고 논어를 뭐 줬다 그래가지고 학문을 퍼틴 사람으로 하는데 이 당시에 나라가 없었어요. 왜? 그리고 도망 다니고 싸우고 있었는데 무슨 고정된 장소에서 무슨 논어 그저 천자문을 뭘 가리켜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뭐냐면은 그 일본 서기에는 왕인 박사가 아직기 보고 너희 나라에 천자문이나 한자를 잘하는 사람이 있냐 하니까 왕인 박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황전별이라는 장수를 초청해서 보냈다 그랬는데 그 황전별이 누구냐면 아까 369년에 여기를 쳐들어왔던 진정하고 그 문해숙례 뭐 응신 그러니까 진정 응신하고 문해숙례 그 황전별과 무별을 보냈다 이러거든요. 그런 게 뭐냐면 여기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싸움의 계기가 된 거죠. 그게 초청했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양국을 세우고 저항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금구수 왕자를 파견해서 여기를 정벌하러 간 사건을 왕인 박사를 파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인은 일본 말로는 이게 완이라고 읽습니다. 이게 왕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왕의 자격으로 온 사람인데 왕의 존칭어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받침을 딱 빼서 완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왕인 박사는 그 진짜 그 천자문을 준 사람이 아니고 금구수 근초고왕의 아들인 금구수가 외열도에 가서 진정을 물리치고 죽이고 그 아들인 응신과 또 다른 그 문해숭례한테 항복을 받고 백제 그 큐슈를 백제령으로 편입한 사건이 왕인 박사가 파견됐다. 한 가지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파견되는 게 370년경이에요. 이때는 천자문이 없었어요. 천자문은 501년에 뭐 주응상가 하는 사람이 양나라 때 만들었다. 이게 네이버 쳐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논어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천자문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자문을 전달하느냐. 그러니까 일본서기에 나오는 거는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이름을 바꾸고 또 120년을 조작하고 막 이래가지고 해석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본서기하고 고사기에만 나오지 삼국사기에 그 중요한 거면 왜 백제 근초고왕이 왕인 박사를 파견했다는 기록이 왜 없습니까? 우리나라 백제사에. 없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문해숭례는 그 아까 외후왕에서 경질됐어요. 배신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년 뒤에 372년, 여기를 보면 3년, 아까 369년에 형칠지도를 가지고 간 게 문해숭례고, 문해숭례를 경질하니까 금구수의 친아들이었던 침류태자를 현지 외후왕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는 제7지도예요. 이게 제7지도. 형제할 때 제자 있죠? 그래서 7지도가 두 자루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제7지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7지도는 언제 발견됐냐면 1972년에 동경만 앞바다에서 발견돼 가지고 그 근처에 도지키현에 있는 그 소산시의 희택 고분에다가 얘네들은 무슨 칼을 발견하면은 그게 귀중하기 때문에 백제 거기 때문에 무덤을 만들어줘요. 고분을 만들어서 칼을 거기다 보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칼이 칠지도가 두 자루가 있냐는 첫 번째 보낸 문해숭례가 배신을 하고 오히려 임나가라를 치러 왔기 때문에 걔를 외후왕에서 경질하고 두 번째 외후왕으로 보낸 게 침류외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